아, 기분이 좋네요. 일단 저희의 잠이 한 7개월 가량 줄어들 예정입니다. 7개월이 뭐야? 지금 8월이니까 내년 8, 9, 10. 5월까지. 이제 11월은 빼야지. 월드컵 있으니까. 월드컵 때는 이제 또 정상적인 패턴대로 생활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네. 근데 뭐 토너먼트 때는 다시 한국 와가지고 봐야 되니까 그때도 이제 밤낮이 또 바뀌겠죠. 그렇죠. 네. 뭐 사실상 이제 내년 5월까지 우리 어떤 이제 바짝바짝 달려야 되는데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주말에 돌아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is back. 약간 욕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아니야. 예. 자, 일단 토트넘이 소튼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치르는데 사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네. 뭐 통산전적하면 당연히 토트넘이 최근에 좋긴 해요. 근데 그 최근을 지난 시즌으로 가면 안 좋아요. 1무 1패였어요, 맞대결이. 소튼 상대로 지난 시즌은 네. 또 의외로 또 성적이 생각보다 좋진 않았어요. 경기도 어려웠어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포트트릭에 썼던 이제 지지난 시즌 맞죠. 포트트릭이잖아요. 그때 당시 진짜 손흥민이 사우스햄튼 만나면은 그래서 그 손흥민 최다골 이렇게 쭉 정렬하면은 사우스햄튼 되게 위에 아마 최다일 거야. 사우스햄튼이 최다 득점일 거예요, 손흥민이. 근데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이 한 골을 넣긴 했는데 그렇죠. 일단 원정에서 1대1로 비겼고 홈에서 졌습니다. 원정 경기, 홈 경기 다 기억이 나는 게 원정 경기에서는 살리수 선수가 우리랑 이제 맞대결을 치를 수 있잖아요. 가나다 대표팀이니까. 그렇죠. 살리수 선수가 이르게 퇴장을 당해가지고 토트넘이 좀 쉽게 가나 했다가 그 경기에서 승점을 1점밖에 못 땄고. 워드프라우스한테 먹히고 케인이 넣고. 그리고 이제 홈으로 와서도 그때가 좀 일정이 좀 빡빡하기도 했었고 토트넘 선수들이 미드필더 구성이가 좀 어려웠을 때 그때 윙크스 나왔었거든요. 그 기억에. 그래서 미드필더 쪽에서 어려워가지고 막 제임스 워드프라우스가 계속 얼리 크로스 넣는데 그거에 정신없이 당하다가 졌어요, 결국에. 네. 그래서 이때도 손흥민이 골을 한 골 넣었는데 토트넘 그 다음 득점 그러니까 손흥민 득점을 제외하고 다른 득점은 베드나렉 자책이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2대3으로 토트넘이 졌었고 사우스햄튼이 1승 1무로 상대전적 우위를 가져갔었던 지난 시즌이고 매치 팩트만 보면 토트넘 하스퍼가 지난 시즌 기준 4번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클럽 중에 4번째로 좋은 홈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 성적만 쭉 나열했을 때 4위. 사우스햄튼은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뭐 지난 시즌까지 연장선상이라고 봤을 때는 리그 마지막 4경기 전패. 그리고 38경기에서 9승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막판에 소튼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이 팀이 맨날 지적받았던 게 후반기에 힘이 떨어진다. 근데 소튼은 후반기에도 떨어지는데 전반 후반 경기력도 좀 달라요. 압박 스탠스나 전체적인 강도도 좀 다르고 이게 사실 하센리트라에서의 소튼이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매치팩트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토트넘 허스퍼가 캐리 골스타랑 만났고 세비야 그리고 레인저스 여기 마지막으로는 에이스 로마랑 만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프리시즌에서는 케인 선수의 득점이 계속해서 가동이 로마전 빼고는 다 골 넣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 사우스햄튼은 AS 모나코전에서 승리한 거 빼고는 나머지 경기 다 무승부 아니면 패배였습니다. 예. 뭐 비아레알이나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봤을 때 소튼보다는 조금 더 전력상 위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오스트리아의 크라겐프로츠라든지 아니면 지난 시즌에 강등이 된 와포드 같은 팀들 이런 팀들 상대로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건 이거는 조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그런 성적표였죠. 뭔가 소튼 프리시즌 결과만 보면은 지난 시즌 리그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고 토트넘이 사실 프리시즌 경기를 많이 치른 게 아니에요. 4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으니까 손케랑 몇몇 선수는 나쁘지 않았고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프리시즌이 만족스러웠냐? 그렇진 못했거든요. 토트넘도. 그러니까 뭐 콘테 감독도 지속적으로 실험도 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영입생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상을 어떻게 해갈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상자들이 좀 있어요. 양 팀 모두가. 일단 토트넘은 페리시치가 종아리 부상 때문에 아마 출전 불가 좀 의심된다고 하고 비수마 같은 경우도 첫 경기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햄스트링 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올리브 스킵은 다리 부상 때문에 출전이 안 되고요. 맞아요. 히샬리송이 지난 시즌 그 마지막 때 징계받은 거. 그래서 토트넘의 이 투망부에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시즌에서 못 나와요. 이 경기에서. 그리고 사우스햄튼도 지금 하센리틀 감독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로는 일단 네이선 텔러랑 시오월코웃은 안 되고요. 리브라멘토는 십자인대 나가가지고 이거는 좀 장기 부상이라 이미 전력에서 빠져 있고 로맹 페라우가 프리시즌에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골절 부상이 있었어요. 이 선수도. 그래서 그 후유증 때문에 약간 지금 뭐 출전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로맹 페라우까지도 출전이 지금 약간 애매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상자만 봤을 때는 두 팀 모두 이제 좌우 윙백들의 이제 뭐 퀄리티라던가 부상 선수들 때문에 좀 공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토트넘도 도어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정확하게
컨펌은 안 됐어요. 그래서 에메르송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도어티가 나와준다면 뭐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즌에 부상당하기 직전까지 도어티 폼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아직 도어티가 풀핏으로 올라온 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팀 키플레이어는 토트넘 뭐 당연히 해리케인. 프리시즌에도 폼이 아주 좋았고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후반기에 콘테 감독 어쨌든 이제 뭐 중도에 콘테 감독에 부임을 했지만 해리케인이 전반기에 폼이 굉장히 안 좋았고 후반기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토트넘이 본격적으로 4위 경쟁 시동 걸어서 결국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땄죠. 그쵸. 저는 거기에 있어서 케인 선수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다고 보고요. 프리시즌 경기도 그렇고 요즘 토트넘 경기를 쭉 보고 있으면 해리케인 선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선과 3선까지도 이런 볼 순환에 케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케인은 단순히 스코어러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앙 지역에서의 미드필더 진영 힘싸움에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우샘튼은 비슷한 류로 봤을 때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가 가장 위협적이겠죠. 그렇죠. 뭐 데드보울은 뭐 여전히 그렇고 지금 사우샘튼이 이적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적생들이 있음에도 그리고 라인업 변화가 어느 정도 생길 예상이 현지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제어프의 자리는 굳건하다. 그만큼 양 팀의 이쪽은 토트넘은 스트라이커 그리고 사우샘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원 지역에 약간 초점을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일단 둘 다 킥이 좋다라는 거고 그렇죠.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고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는 뭐 이적생이랑 별개로 이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 팀의 중앙에서 풀어가는 능력이라던가 전방으로 뿌려주는 경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케인도 마찬가지고. 네, 토트넘 같은 경우는 뭐 이번 프리시즌에 저는 3-5-2에 대한 실험을 할까가 제일 좀 궁금했었는데 3-5-2보다는 기본 3-4-3 틀에서 3-4-2-1 정도의 전형으로 지금 계속해서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을 보면은 케인 선수가 많이 내려온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흥민이랑 클루셉스키는 전형적인 윙포워드 동선이라기보다는 중앙 지역으로 좁혀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놓고 경기를 풀어간다라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그리고 위쪽에 손흥민, 클루셉스키 여기에 이제 케인 선수가 약간은 프리롤스러운 움직임을 전방에서 또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베스트 11을 예측을 해봤고 아마 저는 오른쪽은 에메르송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도 뭐 도어티 이게 좀 참 도어티가 부상이 없었고 지난 시즌 폼 계속 유지하면서 프리시즌 경기 딱딱딱 뛰고 나온다면 무조건 도어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콘테 입장에서도 안전한 선택의 에메르송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은 이제 페리시치가 아마 출전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세세뇽이 이 자리를 대신할 것 같다고 이제 현지 쪽에서도 예측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리고 사우샘튼은 원래 사우샘튼의 기본 틀은 4-4입니다. 여기에 4-2-2-2 같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프리시즌에 하센이틀이 지속적으로 실험했었던 포메이션이 3-5-2예요. 그래서 3백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를 두고 최전방에 체아담스, 스튜어트 암스트롱 혹은 스튜어트 암스트롱이 아니라면 이번에 이적한 아리보가 전방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는 애덤 암스트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튜어트 암스트롱, 애덤 암스트롱, 아리보 이 셋 중에 어떻게 보면 저는 전방 지역에서 체아담스의 파트너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이 중앙 지역에 보면은 제워프, 로메오 라비아 그리고 아리보를 제가 일단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지금 로메오 라비아 이 사우샘튼은 로메오가 한 명 더 있죠. 그 선수는 이제 오리올 로메오인데 오리올 로메오의 자리를 지금 이 로메오 라비아가 대신할 거라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프리시즌에도 경기에 계속 뛰었고 이 선수가 맨시티 유스거든요. 근데 피지컬적으로 활용도 굉장히 잘하고 중원 힘싸움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프리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제워프, 라비아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 누가 나올지가 조금 하세네트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거를 좀 이제 나머지 스쿼드를 살짝 살펴보면은 골키퍼도 메카시랑 바주누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어요. 선발로 메카시가 나오면 뭐 후반에 바주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아예 풀로 이렇게 쭉 가면 다음 경기에는 뭐 메카시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는 또 바주누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확정적이지 않는 거네. 골키퍼. 네, 좀 애매해요. 골키퍼 포지션을 저는 메카시가 그래도 선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바주누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백 라인은 살리수랑 베드나렉 이외에 이 벨라코츠합이라는 지난 시즌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한 이 센터백이 프리시즌에 계속해서 기존 자원들이랑 호흡을 맞췄거든요. 근데 경기 소화수도 상당히 많았고 이 3백을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센터백 라인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세 명의 선발 출전이 꽤나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적생인 아리보 지속적으로 경기 출전해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우샘튼은
개막전 라인업에도 새 얼굴들이 꽤 포함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아리보랑 이제 라비아. 네, 로메오 예. 라비아. 그리고 이제 벨라코찹 같은 이 센터백 라인도 포진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 자원들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예.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사우스햄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전방에서의 득점력이죠. 왜냐하면 애덤 암스트롱이 지난 시즌 초반부터 사실 이제 사우스햄튼의 주 득점원은 데니잉스였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근데 데니잉스가 떠나고 나서 애덤 암스트롱이 왔는데 이 선수가 초반부에 골을 빵 박으면서 야 이거 대체 완전히 한 거 아니냐. 근데 시즌 2골이었거든요. 그리고 데니잉스랑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스니틀이 원했던 거는 이제 젊은 선수들을 많이 수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뛰는 압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려고 데니잉스를 약간 보낸 것도 없잖아 있는데 막상 데니잉스가 빠지니까 공격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방에서의 득점력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적생들의 선발 출전은 적응기를 좀 거치고 나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에. 왜냐하면 토트넘은 어쨌든 지난 시즌의 라인업을 가지고도 꽤나 좋은 경기력을 그렇죠.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나믹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서서히 스쿼드에 좀 녹아드는 형태의 이 방식을 저는 콘테 감독이 선택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소튼이 아무래도 압박 기조가 상당히 강한 팀이다 보니 케인 선수가 내려오면서 중원에서 이런 압박을 얼마만큼 분산시켜주고 그리고 볼 순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토트넘과 소튼의 경기 역시 입중계하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봐주러 오세요. 네. 한신 또 같이 달려봅시다. 네. 뭐 주심 라인업 참고해주시고 이 주심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경계하면서 경기를 봐야 된다 라고까지 할 수 있겠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TV 입중계하니까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